네, 여러분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점들을 2부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아마존의 결제를 적용한 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Pay with Venmo on Amazon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벤모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 아마존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커머스 사업자들은 하나의 페이먼트로 통일하진 않습니다. 우리도 전자상거래 회사에서 결제를 할 때 보면 네이버 페이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카카오 페이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페이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혹은 카드로 그냥 할 수도 있고, 무통장 입금으로도 할 수 있는데, 자, 결국 사람들은 본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혹은 페이먼트로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 중에서 이 아마존에 들어가서 이 벤모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쟁을 하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론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분들의 생각을 정확히 읽어내지 못할 수 있지만, 일단은 페이팔과 벤모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1위 사업자인 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 페이가 들어간 거라고 저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어쩔 수 없이 나 원래 그걸 제일 많이 쓰는데, 벤모와 페이팔을 제일 많이 쓰는데 아마존에 없어서 다른 걸 썼었는데 아마존에 들어오니까 그걸로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사용처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직히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솔직히 카드나 어떤 페이먼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도 중요하지만, 자, 사용처가 많은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셨는데 뭘 쓰려고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여기 가도 안 돼, 저기 가도 안 돼. 그러면 그 페이먼트를 쓰시겠어요? 안 쓰죠. 저 같아도 안 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사용처가 많은 게 제일 중요한데, 북미와 유럽의 상위 1,500개 판매자들의 75%에서 사용 가능한 게 이 페이팔입니다. 자, 그리고 3Q에 부킹닷컴에 신규 적용을 했고요. 4Q에도 다수의 기업에 적용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부킹닷컴에도 하고, 이 월마트도 있는데, 지금 월마트는 기존에 이미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킹닷컴은 벤모가 Q3에 런치했다라고 이제 얘기 나와 있고, 다른 회사들은 제가 미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어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유명한데 이거 모르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코리안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자, 아무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고, 지금 계속해서 이 어떻게 보면 멀천트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멀천트 네트워크가 가장 뛰어난 기업이 사실은 페이팔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는 뉴 디지털 월렛 앱이 전 세계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실적 발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슈퍼 앱을 만들겠다는 댄 슐먼 형님의 생각이 반영됐는데, 이번에 프레젠테이션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다른 앱들은 올인원 앱이고 퍼스널라이즈드 앱이고 뭐 이거는 뻔한 얘기예요. 이건 뻔한 얘기여서 보실 필요 없고요. 자, 이건 뭐 인텔리전트 디지털 월렛이고, 이것도 보실 필요, 대시보드가 있고 뭐, 자, 이것도 뭐 오케이, 워낙 뻔한 얘기여서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이 일드 세이빙이 런치를 한다. 얼리 2022년도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금 이자가 높은 예금을 22년 상반기에 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금은 여러분들 페이먼트 회사가 원래 기존에 하던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기존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금융 앱으로 원래 은행업이 하던 건데, 우리 계좌에 여기에 페이팔 밸런스에 세이빙을 하면 우리가 이자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합금융 앱으로 출발하는 거고, 소파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소파이도 투자를 하고 있고, 자, 누가 이길지는 솔직히 페이팔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투자한 금액이 쌤쌤인데, 전문 용어로 똔똔, 여기랑 여기랑 같다, A와 B는 같다인데, 솔직히 이제 가입자가 많은 쪽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향후 5년간은 둘 다 성장을 할 겁니다. 둘 다. 네, 왜냐하면 이미 뺏을 시장이 이렇게 파이가 있으면 지금 전통 회사들이 가진 게 이만큼일 거고, 지금 핀테크가 이제 조금씩 성장해서 전통 시장의 걸 야금야금 뺏어 먹는 거지. 야, 페이팔 너 내 거 갖고 와, 소파이 너네 거 나한테 줘,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통 회사들, 원래 가진 금융권의 회사들 거를 야금야금 뺏어올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네, 둘 다 화이팅입니다. 둘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거래, 아유, 여기 좀 지워야겠네요. 자, 거래 검색성을 25배 향상이 되었고, 페이팔의 현금 카드 등록이 25% 증가. 요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페이팔이 원래 이 결제 시장에서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 온라인 쪽이 전통 강자였는데, 지금 보면 페이팔 캐시카드가 지금 35% 증가했다라는 거죠. 카드 등록이, 인롤먼트가 35% 증가했다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그럼 오프라인 쪽도 점점, 예를 들어 캐시카드가 늘어나면 오프라인 결제도 이 페이팔이 조금씩 잠식해 간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데 전통적인 카드 회사들 비자 마스터를 못 따라가지. 물론 이제 비자 마스터는 사실은 조금 다른 쪽 결제 시장, 이 결제망 시장의 강자이긴 한데, 아무튼 자, 그다음 크립토도 15%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기빙 사용자가 35% 증가했는데, 이 기빙 사용자라는 말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기부라는 건가 아니면 뭔가 선물하기인 건가,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페이팔을 제가 깔아놓긴 하지만 실제 쓰는 게 아니어서,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조금 댓글로 남겨주시면, 집단지성에 우리 또 힘을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 기빙 쪽도 first time 유저가 35%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NPL, Buy Now Pay Later 쪽은 지금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독일, 일본에는 페이디, 영국, 미국 쪽에 가능한데, 스페인, 이태리에도 4쿼터에 가능하게끔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토탈 페이먼트 볼륨이 8빌리언 달러가 애뉴얼리 되었고, 밑에 읽어보시면 지금 현재 어느 곳에 가능하고, 그 다음 보시면 리무벌 오브, 그러니까 레이트 피를 없앴다라고 하죠. 이거는 어디랑 똑같죠? 어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펌을 굉장히 지금 빨리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트 피도 없앴고, 자, 그 다음에 페이디를 인수를 했다. 근데 클로징 딜이 옥토버 13일에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멀천트 이 입찰 같은 거에서 이겼다라고 합니다. 요런 회사들의 이 입찰에서, 그러니까 적용을 할 때 어떤 사업자를 우리 쪽에 들어오게 할지를 아마 이제 경쟁으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이겼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용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5.4 빌리언 달러라는 게 여기 페이인포, 그러니까 US,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는 페이인포라는 브랜드로 지금 BNPL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인3가 UK. 좀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얘는 4개월 뒤에 갚아도 되고, 4개월 안에 갚으면 되고, 얘는 3개월 안에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페이팔 라텐 구자, 모르겠어요. 이거 못 읽겠어요, 솔직히. 자, 이거 독일어인데 못 읽겠습니다. 읽을 수 있는 분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못 읽는 건 못 읽는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이게 더 문제예요. 이건 또 프랑스어야. 파이 펀트 뭐 이런 건가? 이것도 4X니까 4개월인 것 같고요. 오스트레일리아는 페이인포, 그냥 약간 조금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 근데 숫자가 이게 거대한 숫자인지 아닌지는 제가 좀 감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제가 죄송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자, 그다음 페이디는 10월 13일 날 딜 클로징을 했고, 여기 보시면 일본은 월드에서 세 번째 큰 이커머스 마켓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이디를 애쿼지션 했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 다른 내용 필요 없고, 지금 그로스 멀천다이즈 밸류가
전체 판매 금액이죠. 1.5 빌리언 US 달러로 했을 때 그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자, 저는 요게 좀 제일 와닿습니다. 지금 보면 이 페이디에 기대하는 게 300만 이 NNAs가 뭐냐면 Net New Active Account인데, 그러니까 순 증가 가입자예요. 순 증가 예를 들어서 탈퇴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올라오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거를 플러스해서 순 증가되는 어카운트 수를 이제 NNAs라고 얘네들이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2021년도에 한 300만 정도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면 좀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래서 가입자 증가하는데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쪽 시장에서 젊은, 그때 보면 20대에서 35세 여성들이 50%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쪽에서 라쿠텐이라든지 지금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하고, 자, 1부에서 제가 두 가지 제 개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2부에서 세 번째는 아마존과 벤모의 조합은 저는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랑 미국 최대 결제 시스템의 만남이죠. 그래서 유저가 자신이 자주 쓰는 결제로 변환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경쟁해야 됩니다. 경쟁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결제 시스템 사용처는 무조건 많아야 좋습니다. 무조건 많아. 여기저기서 다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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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상위 1500대 글로벌 상인 멀천트의 75% 이상이 체크아웃 할 수 있는,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거 페이팔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BNPL은 8빌리언 달러를 초과를 했다. 그리고 올해 4분기에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확대를 한다라는 건데, 전 다섯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이 큰 회사가 신규 트렌드를 따라가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여러분 진짜. 자, 작은 회사와 큰 회사는 개발 범위, 개발 속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회사에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는데, 자, 전 국민이 쓰는 플랫폼과 그 다음에 한 10만 명, 50만 명만 쓰는 플랫폼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서버의 스펙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서버 쪽에서 고려해야 될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검수하는 기간도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회사가 개발 속도를 작은 회사랑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 큰 회사의 유일한 단점이 느리다는 건데 그 느리다는 걸 얘네들이 굉장히 빨리 따라가고 있어요. 안 되면 그냥 인수해버린다, 이런 마인드니까. 안 되면 인수하지 뭐 이런 마인드는 정말 너무 바람직한 마인드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BNPL 쪽에 지금 보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시면 하이라이트, 이 횡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PPT 자료에 보면 두 페이지가 BNPL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수 때문에 한 페이지가 더 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BNPL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생각은, 저는 이번에 이 하락 기회를 좀 잡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적극적으로 잡을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제 이제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전 6개월에서 1년 후에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렴한 가격이 되었을 때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스타일이고요. 단기 주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진짜 정말 뵙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업고 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을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0kg 넘으시면 좀 곤란하고요. 예. 자, 몇 년간 계속 들고 갈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회사를 투자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제 이런 영상을 보실 때는 좀 유의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매수매도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참고로만 활용을 하시고 투자 판단은 꼭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저도 틀릴 수 있고, 저도 그냥 유튜버의 한 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다고 하지만, 제 선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께 정보의 제공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어떤 여러분들의 투자 자문사 역할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염두를 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꼭
스스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페이팔 이 3Q 실적 발표에 대한 해설을 좀 해드렸는데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